자, 이번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li 태그에다가, 자, 저는 문서를 유니트라고 쓰겠습니다. 유니트 단위, 자, 단위의 이해. 자, 내용에다가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 단위의 이해라고 좀 써주도록 하고요. 밑에다가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들 건데 박스 구성이 다 똑같아요. 자, 박스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자, 첫 번째는 유니트, 자, 파트 1, 유니트 파트라고 쓰고 클래스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클래스 픽셀만 쓰면 좀 이상하다. 그럼 픽셀 파트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는 픽셀 영역이라고 하나 쓸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 하위의 영역에서부터 박스를 만들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쓴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제가 할 거냐면 이 안에 일단은 div를 만들게요. 그래서 아우터라고 쓰고요. 큰 영역. 두 번째 영역에다가는 키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 태그에다가는 내용 영역이라고 해서 레벨 2 세 번째 영역에는 A 태그를 만들어서 레벨 3 네 번째 영역은 A 쓰면 또 좀 번거로워질 것 같아서 그냥 스팬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네. 안에다가는 저는 B 태그보다는 I 태그 하나 만들까요? I 태그 하나 만들어서 레벨 4라고 쓰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간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 더 만들게요. 스트롱이라는 태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강조 영역이라고 해서 레벨 04 만들고요. 선부는 5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뭐 할 거냐면 동일은 부모 기준에서 가로를 2분의 1 높이를 2분의 1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가로 2분의 1 높이 2분의 1 부모 기준. P는 한 번 더 부모 기준에서 절반으로. 절반이면 너무 많이 했을까요? 3분의 2 정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3분의 1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1.5배로 늘리겠습니다. 가로를 1.5배로 늘릴 거고요. 높이를 1.5배로 늘리겠습니다. 다시 가로를 부모 기준에서 2분의 1로 줄이고 높이도 2분의 1로 줄일게요. 또 줄이겠습니다. 자,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기준 박스의 크기를 얘가 만약에 600이었으면은 400 다시 600인가요? 200 100 오케이. 자, px 파트의 기본 크기를 바로 600 픽셀에 높이값 600 픽셀이라는 크기로 잡아서 진행하면 되겠네요. 요게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길죠? 요 하나의 틀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영역을 구분하게 해놓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후 두 번째 라인을 만들 건데 두 번째 라인의 내용은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위랑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클래스 이름만 다릅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끝이냐? 아니요.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번엔 퍼센트 그 다음엔 EM 그리고 REM. 일단 이렇게 4개, 5개를 만들게요. 자, CSS 문서를 열겠습니다. 문서를 열은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 리셋을 현재 안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매우 높죠. 공간도 챙기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약간만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공통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박스 유니트 파트에서 클래스 유니트 파트는 제가 써놓은 내용대로 가로값 600에 높이값 600으로 가고요. 보더 1픽셀에 솔리드 구분 가능한 색깔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진 위 아래로는 제가 50픽셀에 5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가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겠죠. 자, div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진과 패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을 표현 다 해놨으니까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트 파트 안에 들어가는 H3였나요? 마진 필요 없습니다. 패딩도 필요 없습니다. 네. 폰트 사이즈도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6픽셀로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약간의 공간을 좀 띄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더 버텀으로 1픽셀 솔리드 마찬가지로 그냥 선 하나 넣어주고 마진 버텀으로 쓰겠습니다. 뭔가 수치들이 난리가 나 있는데 가로 세로는 일단 안 쓸게요. 써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P. 자, 유니트 파트에 들어가는 P, 마진 필요 없고요. 패딩 필요 없습니다. 사이즈 줄 거 아니기 때문에. 이외에 나머지, 자, 펜, 디스플레이, 블럭 걸 거예요. 왜 둘 다 패딩이니? 어이구. 자, 스펜 안에 아까 제가 스트롱 걸었었던 것 같은데요. 스트롱도 블럭, 아이도 블럭, 또 있나 볼까요? div, p, 스펜, 스트롱, i. 오케이. div가 하나 더 있으니까 클래스 아우터도 있군요. 자,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은 좀 써주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유닛 파트 안에 있는 클래스 아우터. 자, 각각 모두 색깔은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거고요. 동일하게 자, 제일 겉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유니트 파트부터 색깔을 좀 넣어주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고요. 자, 아우터라고 써있는 아이에다가 색깔을 밝은색부터 쓰는 게 낫겠죠? 저는 FA0를 즉 RGBA를 통해서 255, 200, 0, 0.3 3도 지날라나? 어쨌든 FA0에 똑같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들어가는 P 요소 조금은 더 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GBA를 통해서 255, 170, 170, 0.3 티도 안 나네요. 5 255도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어둡게 주어야 붉은색이 보이겠네요. 이렇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겹치니까 조금씩 더 진해지는 거 맞아요. 혹시 색약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밑에 있는 펜 영역도 색깔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RGBA를 통해서 자, 이번엔 150, 230, 150, 0.3 하면은 연두색 계통으로 하나 또 들어가겠죠.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진하게 120에 0.4 정도로 수정해서 좀 더 진하게 있습니다. 색깔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위치를 찾아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영역도 동일하게 RGBA를 통해서 자, 120, 120 너무 좋을 것 같고 70, 200, 0.5 하면 또 진하게 들어갑니다. 녹색이 조금 덜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적당하게 손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끝에 있는 I 가장 내부에 있는 I 요소 같은 경우도
RGBA를 뭐 제일 안에 있으니까 그냥 불투명하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51, 51, 51, 0.7 보기 위해서 그냥 글씨 색깔은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일단은 기본 최소한의 세팅으로 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자, 픽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픽셀 영역에서는 HTML 문서 이름이 픽셀 파트가 되겠죠. 그럼 클래스 픽셀 파트.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는 아이가 클래스 아우터. 뭐 div로 가도 되고요. P 펜 스트롱 I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똑같이 쓸 겁니다. 모두 가로값에 대한 내용과 높이값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폰트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폰트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만. 그리고 처음에 만든 아이는 600에 600짜리라고 먼저 위쪽에서 언급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는 얘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우터부터 진행하면 된다. 그럼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절반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픽셀에 300픽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디 갔죠? 다시 3분의 2였으니까 얘는 200픽셀이겠죠. 스팬은 1.5 더 커지죠? 1.5가 아니라 50% 커지는 거니까 다시 300이네요. 스트롱 굵기를 주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절반입니다. 300, 300에서 절반이면 우리는 150 픽셀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i는 75씩 쓰면 되겠네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기본 여기 아까 써있던 내용대로 처음에 아까 만들었던 크기가 px 파트 처음에 맨 위에 썼어요. 맨 위에 어디다 되었었냐면 좀 적을게요. 너무 기니까. 여기 유니트 파트에 보면 사이즈가 이미 있습니다. 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절반 3분의 2 다시 1.5배 부모 기준에 다시 절반 다시 절반 그냥 단순하게 사이즈만 준 것 뿐이에요. 최초의 기준에서 600의 600 크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어디에도 포인트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웹에서는 포인트 단위를 쓰지는 않지만 개념이 똑같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쓰는 거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머리로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서 쓰겠습니다. 최초의 값이 600에 600이었고요. 600에 600짜리를 포인트로 바꾸면 600 나누기 16 되고, 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6 픽셀은 12포인트이고 기본은 100%이고 U의 1 EM이고 이걸 1 REM이라고 우리가 부르더라 라는 공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내가 픽셀을 포인트 단위로 바꾼다고 치면 여기 있는 픽셀 단위를 포인트 단위로 변환한다고 치면 12포인트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는 600 나누기 16 기준이 16이니까 곱하기 다시 12 그쵸? 그래서 45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사실은 450포인트에 450포인트가 되겠죠. 최초는 제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450 나누기 2하면 225니까 여기는 225포인트 똑같이 225포인트 확인하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현재 딱히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3분의 2 밑에 계산하죠? 3 곱하기 2 150 그래서 150 포인트 맞죠? 3분의 2니까 3개로 나눈 다음에 다시 곱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시 곱하기 1.5 하면 225 아웃렛 사이즈와 동일하게 스트롱은 절반이죠? 나누기 2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112.5 포인트 똑같이 다시 절반이면 5 6.25 해서 그만큼 써주면 다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똑같은가 한번 체크해 보죠. 똑같아 보이십니까? 그럼 문제없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한 번 더 합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카피를 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 단위는 세 번째 있는 퍼센트 단위입니다. 최초의 값을 변경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래버리면 적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퍼센트 파트겠죠. 퍼센트 파트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쓸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위들 지우면서 바꿔주면 되겠죠. 아우터는 절반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 기준의 절반 크기는 50%. 똑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3분의 2. 부모 기준의 3분의 2는 어떻게? 6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66.666666. 반올림 한다 그러면 뭐 667이 될 수도 있고. 칼कु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다시 1.5배 늘립니다. 몇 줘야 돼요? 네, 부모 기준이니까 150% 쓰면 되죠. 맞아요. 다시 절반으로 줄여요. 그럼요? 50. 또 절반으로 줄이면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기준? 자신의 부모 기준.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헷갈렸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시면 정리가 좀 되시겠죠.